네, 장경입니다. 오늘은 11월 말 27일에 있었던 일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어딘지 조금 감이 안 오는 우리 지방분들도 있을 거니까 용산역 있죠. 용산역과 그다음에 이제 한강변으로 나오면서 이제 역 볼록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용산 참사 일어났던 지역 아시죠? 거기가 국제업무지구랑 거의 뭐 앞붙어 있는 뭐 같은 지역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 고층 빌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전에 그 정비창이라고 철도를 정비하던 정비창 부지가 있었어요. 그 정비창이 있던 부지를 이제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높이를 보면은 100층까지 지어지는 고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가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이라든지 유치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정비창 전면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이제 재개발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들이 전면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업무지구, 국제빌딩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남영동 일대에, 그 다음 숙대 입구까지,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청파동 이런 데까지 이제 싹 다 개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 주목하는 이유가 뭐 예전에 PD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시 중심지 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3개의 도심을 분산을 해서 7개의 광역 중심을 개발하고 12개의 지역 중심을 개발하는 체제로 서울시가 도시의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광화문 있죠. 그리고 밑에 여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있죠.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용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용산의 거기 중심에 아까 말씀드린 이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7개 이제 광역 중심 중에서도 이 용산 중심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향후에는 기존의 이 3개 도심에 버금가는 오히려 이 3개 도심을 능가할 수도 있는 새로운 도심으로 부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일단은 용산역이 1호선, 그다음에 일단 KTX 출발하는 역이죠. 그리고 신용산역에 4호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사역까지 오는 신분당선이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위례신사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마포 공덕이 또 있고, 3개의 도심의 한 가운데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 3개 도심이랑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 용산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청파동, 후암동 이런데 이제 재개발지들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들 중 하나인데도 지금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아래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전면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을 용산공원으로 이제 개발을 하죠. 이 용산공원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한남 뉴타운이 있죠. 한남 뉴타운에 어마무시한 주거 공급이 이루어지죠. 한남 3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용산은 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와 그리고 거기에 배후 주거지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지까지 갖추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서울의 대변혁 중에 하나고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이름만 들으셔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용산 서울 코어입니다. 코어가 뭐죠? 우리 코어 운동 많이 하잖아요. 진짜 코어가 무너진 상태인데 핵심, 척추, 그죠?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결국에는 서울의 중심이 될 거다. 서울은 한국의 중심이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한국 경제의 중심지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 주변에 이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게 다른 지역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우리가 4호선 라인 타고 가다 보면 지금 이제 특히 북쪽으로 그죠? 지금 수유, 미아,
창동, 노원 이쪽들 지금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럼 1호선 라인들도 보시면은 뭐 당장에 봐도 창신, 동묘 이런 지역들 지금 노후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창동, 녹천, 그죠? 월계 이런 지역들 상당히 지금 노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 지역들이 이제 서울 광화문 시대가 조금 저물고 강남 시대가 열리면서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용산 너무 비쌀 거잖아요, 당연히. 도심지 당연히 비쌀 거고요. 그럼 그 배후 주거지로서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집값이 조금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구로, 금천 이쪽 이제 신도림 이쪽 다 1호선 라인이잖아요. 이쪽 지역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서남권 개발로서 서울시가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자체 개발 여력도 있겠지만은 또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수요들을 소화를 하면서 또 한번 재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서울은 그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되는 지역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울은 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서울 땅은 버릴 땅이 없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투기를 좀 조정하는 것 같고 어디 투자해야 되면 하면 이제 막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물량이 완전히 급감을 합니다. 평년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새 아파트 입주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유동성이 주식 증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 예전에 우리가 그 부동산 폭등기 때 문재인 정부 폭등기 때 야 이거 이러다가 내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영끌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때 폭등됐다가 지금 조정이 살짝 된 상태인데 제2의 그런 폭등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좀 원활히 해가지고 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한 1년만 더 기다려볼까? 2년만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늘 다른 데 가서 말씀드리지만은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서울 내에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축한다고 강남을 바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언제 사도 괜찮다. 어차피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 회복 등락은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숙고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